자, 이번 시간은 미수금, 단기대여금, 선급금, 가지급금에 대한 개정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전 강의에서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들을 공부했는데 어떤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현금, 또 보통예금, 또 당좌 예금, 또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현금성 자산, 그리고 매출 활동에서 발생되는 매출 채권. 그래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 그쵸? 자, 받으러옴은 만기가 되기 전에 배서할 수 있었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만기 때 대금 회수를 은행에다가 의뢰하는 추심 미인 배서, 또 상품이나 외상 매입금을 받으러옴으로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배서 양도, 또 중도에 매각하는 거, 자금 융통 목적으로 중도에 매각하는 할인.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매출 채권 이외에도 우리가 채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다고 그러면 미수금, 단기대여금, 선급금, 가지급금, 이런 채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자, 미수금은 수금을 아직 못한 거예요. 그쵸? 미수금은 뭐냐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을 말해요. 자, 우리가 상거래라는 거는 상품을 판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상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파는 거, 상품을 사서 파는 이런 거래를 상거래라고 하는데,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된 채권을 우리가 미수금이다 이렇게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그냥 상품을 뭐 외상으로 팔든 뭐 사용하던 비품을 외상으로 팔든 그냥 외상 매출금 그러면 되지. 이렇게 뭐 복잡하게 뭐는 외상 매출금, 미수금 이렇게 막 구분을 해놨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매출 활동과 관련된 이런 매출 채권하고 매출 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이런 그 밖에 어떤 채권들하고 구분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상거래 이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미수금이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상거래라는 건 상품을 파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상거래 이외 거래라는 건 예를 들어서 사용하던 차량을 갖다가 팔았다든지 사용 중이던 비품이나 기기장치 같은 거를 외상으로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받을 채권을 미수금으로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 계정을 쓰지만 이렇게 사용하던 차량이나 이런 비품이나 기기장치나 이런 걸 외상으로 매각했다. 이때는 우리가 상거래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주의하실 거는 우리가 상거래와 관련해서 만약에 물건을 판매하고 약소보험을 받으면 받으러 온 계정을 사용한다고 이전 강의에서 배웠죠. 그런데 상거래가 아닌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어음을 받으면 이때 미수금 계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던 비품을 갖다가 팔고 상대방한테 어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건 받으러 온 그러시면 안 돼요. 받으러 옴은 상거래와 관련했을 때만 쓰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입니다. 자, 상거래 이외 거래에서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2월 1일 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입을 했대요. 자, 우리가 장사할 때 이런 컴퓨터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컴퓨터, 에어컨,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직기를 비품이라고 해요. 우리 회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장사할 때 컴퓨터가 필요해서 컴퓨터를 구입했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했다. 이런 거를 비품이라고 해요. 비품. 그래서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자, 현금으로 구입을 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을 줬으니까. 그렇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2월 4일 날 이 컴퓨터 비품을 사용이 불필요하게 돼서 거래처에다가 160만 원 판매를 하고
여러분 보니까 약속어음을 수치, 어음을 받았대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내가 갖고 있던 비품을 갖다가 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 그럼 거래 판료서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사용하던 비품을 갖다가 줬으니까 비품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감소되는 거죠. 우리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그럼 비품이라는 자산이 170만 원짜리가 이렇게 대변에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리고 16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음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이 증가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받으러옴은 상거래와 관련해서 어음을 받았을 때 받으러옴이에요. 이거는 지금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받으러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받으러옴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미수금이라고 해야 돼요. 이때는. 아시겠죠? 약속입니다. 그럼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160만 원이 증가됐죠. 그럼 차변에 얼마가 부족해요? 10만 원이 부족해요. 맞죠? 그러면 10만 원이 부족한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 10만 원이 부족한 이유는 내가 170만 원짜리 주고 160만 원 받기로 한 거니까 손해 본 거예요. 그쵸? 그럼 10만 원만큼 차변에 부족한 이유는 이렇게 손실이 난 거예요. 이 손실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비품, 차량, 기계 이렇게 형체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불러요. 유형자산. 이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손해봤다라는 의미로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은 비용인데 우리가 영업활동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상품을 파는 거랑 상관없는 비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비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비용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자, 이 감가상각 이런 얘기는 뒤에 가면 배울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밑에 보니까 대여금이에요, 대여금. 여러분, 대여금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대여금? 빌려준 돈이에요. 내가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받을 권리니까 이것도 자산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 단기 대여금이잖아요. 그죠? 그럼 단기 대여금은 내가 돈을 빌려주고 1년 이내에 받기로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여금이라는 것도 내가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니까 이것도 채권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래를 금전소비대차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케이스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2월 1일 날 거래처에 6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600만 원의 자금을 현금으로 빌려줬대요. 그럼 빌려준 우리 입장에서는 자, 2월 1일 날 현금이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그렇죠.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면 현금이 나간 이유는 뭐예요? 6개월 있다가 받기로 한 거니까 이때 이거를 대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6개월 있다 받는 거니까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다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자, 8월 1일 날 6개월 후에 이 대여금 원금하고 이자 10만 원과 함께 당좌수표로 수령을 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기하면 될까요? 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을 회수한 거죠. 그죠? 우리 당좌수표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는 회계상 뭘로 취급해요? 현금이에요. 왜냐하면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는 언제든지 내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변에 있던 단기대여금 자산이 현금 자산으로 교환돼서 들어온 거니까 단기대여금 자산은 대변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리고 현금을 받은 거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데
이자 10만 원까지 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10만 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이 10만 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더 받은 거죠. 이렇게 이자 받은 수익, 이거를 이자 수익이라고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기록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수익은 영업활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자 받는 것. 내가 상품을 팔고 벌어들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자 수익은 우리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 수익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수익은 수익인데 이자 수익은 영업 외 수익으로 구분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8번의 선급금이에요. 선급금. 자, 선급금은 이제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상품을 지금 사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받기 전에 상품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미리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한테.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선급금. 돈을 미리 지급했다 이 뜻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상해봐요, 머릿속으로. 지금 상품을 구입하려는 입장에서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인데 상품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 상품 대금 중에 일부를 대금을 미리 준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상품을 사려고 하는데 이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30만 원을 미리 계약금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주일 있다가 내가 며칠 있다가 나머지 잔돈 잔금 치르고 내가 상품을 사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내가 돈을 미리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상품 등을 인수하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했을 때 이걸 선급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급금은 자산인데 이게 왜 자산일까요? 내가 돈을 미리 준 건데 나한테 왜 자산이죠? 왜냐하면 내가 대금을 미리 준 것만큼 상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쵸? 그래서 이건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급금으로 기록했다가 나중에 상품을 받으면 이걸 선급금을 이제 대변으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4월 1일 날 상품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상품을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상품을 내가 나중에 받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현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에 감소했네 라고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상품을 아직 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급금은 자산의 증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급금은 자산의 증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급금으로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5월 1일 날 상품 100만 원어치 인수했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상품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상품이라는 자산 100만 원이 증가되겠죠. 이해되죠, 여러분? 그럼 이때 여러분, 내가 100만 원을 다 줘야 되는 건가요, 상대방한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선급금을 30만 원 준 게 있으니까 나머지 70만 원만 주면 되는데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줬대요. 자, 우리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당좌 예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죠? 내가 당좌수표를 주게 되면 이 예금의 소유권이 넘어간 거니까 당좌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근데 70만 원만 줬잖아요. 그죠? 3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미리 지급했던 선급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급금을 상품으로 대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급금은 내가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대금을 미리 줬을 때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상품을 받으면 이 선급금 자산을 상품으로 대체시켜 주는 거예요. 상품을 받았으니까 선급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거는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급금. 자, 이름이, 용어가 아주 생소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지급금은 뭐냐 하면 이 단어에서 느끼는 그대로예요. 봐봐요. 지급금이라는 건 돈을 줬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이거 돈이 나갔는데 이 앞에 가라는 글자는 한자로
임시가짜예요. 임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지급이 됐는데 임시적으로 지급이 됐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갔는데 이게 얼마가 쓰여질지 어디에 쓰여질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가지급금이에요. 우리 실무적으로 보면 출장비 갈 때 직원이 출장 갈 때 출장비를 임시로 대충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출장 가서 얼마를 쓸지 아직 모르지만 출장비를 대충 준 거예요. 근데 돈은 나갔는데 이게 얼마가 출장비로 쓰여질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그때 가지급금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현금 등을 지급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출장비를 지급했을 때. 그래서 출장비 지급했을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이제 출장 복귀해서 출장비 얼마 썼다라고 확정이 되면 그때 그 출장 비용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잘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이거 사례로 보면 돼요. 사례 케이스를 보시면 자 2월 5일 날 직원이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출장비로 대충 20만 원을 현금으로 어림잡아서 대충 지급을 했어요.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현금이 나갔어요.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20만 원 감소했어요. 이해되죠? 자, 근데 이게 지금 20만 원이 쓰여질지, 25만 원이 쓰여질지, 뭐 15만 원을 쓸지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어림잡아서 지급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선은 차변에 가지급금이라는 임시계정을 쓰는 거예요.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지급금은 내가 우선 얘한테 돈을 준 거니까 얘한테 다시 받을 권리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면에는. 그죠? 그래서 가지급금은 임시 계정이긴 한데 성격은 자산 성격이에요. 자산.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산이 증가했다. 근데 임시적으로 가지급금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직원이 출장을 복귀해서 출장비로 17만 원을 출장비로 썼대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영수증 확인됐을 때 여러분 이렇게 출장 비용을 나중에 배울 건데 뭐라고 하냐면 여비교통비라고 그래요. 자, 출장 비용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여비교통비. 그럼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17만 원이 발생된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직원한테 17만 원 또 줄 거예요, 돈?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미리 지급해 놨던 뭐가 있어요, 차변에? 그렇죠. 가지급금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면은 요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상계해 주고 그럼 3만 원만큼은 회사가 정산 받았으니까 현금으로 직원한테 돌려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여비교통비로 정리해 주고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이렇게 상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가지급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거는 어떤 걸 공부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들, 미수금, 이것도 받을 돈입니다. 대여금, 빌려준 돈, 이것도 받을 거. 선급금, 내가 물건을 받기 전에 돈을 미리 준 거. 이것도 내가 물건 받을 권리니까 이것도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죠? 가지급금, 출장비로 미리 줬어요? 얘가 돈 안 썼으면 돌려받을 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미소금, 대여금, 선급금, 가지급금 이런 것도 자산이에요, 자산.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당자산의 대표적인 계정 과목들 한번 요 불러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있다고요? 현금, 보통예금, 당자예금, 또 현금성 자산, 또 뭐 있어요?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뭐랑 뭐를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그러죠?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바드러움은 만기가 되기 전에 배서하는 겁니다. 배서할 수 있습니다. 추심이인 배서, 요건 만기 하루 전에 거의 만기가 다 돼서 대금 회수를 은행에 의뢰하는 거, 또 중도에 만기가 되기 전에 상품이나 외상 매입금과 같은 거를 바드러움으로 대금 지급을 한다고 그랬죠? 배서 양도, 또 중도에 매각하는 거, 어음에 할인 이런 걸 배서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매출채권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미수금, 단기대여금, 선급금, 가지급금 이런 계정 과목들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당자자산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자꾸 이거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읊어주고 하는 이유는 외워야 됩니다. 결국에는.
자주 반복적으로 여러분 보시고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